안녕하세요. 그러면은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 연계 전공 장학금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사인업한 학생들은 지금 아마 들어온 학생들보다 몇 배 많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진행을 하면서 혹시나 더 들어오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첨단융합공학부의 여정석 교수입니다. 학과장을 맡고 있고 이번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단의 사업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에게 학부 학생들에게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특성화 대학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세대학교와 그리고 12개 대학 연합체 다른 대학들도 첨단인재 특성화 대학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7월 4 일에 발표가 됐고 워낙 그 정부의 일정이 다 촉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와 같이 설명회를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고 8월 4 일까지 장학생 지원서를 마감해서 진행을 우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안내를 하게 됐습니다. 교학 담당으로 첨단융합공학부의 서지현 교수님이 계시고 진흥 반도체 주전공 책임으로 첨단융합공학부의 오정우 교수님, 그리고 연계전공 소자공정 책임으로 공학부의 권자연 교수님, 연계전공 회로 시스템 책임으로 전기전자공학부의 김태욱 교수님, 그다음에 신촌의 BIT 마이크로팹의 연구소장이신 물리학과 조만호 교수님 등이 본 사업에 함께 참여하시고 여러 단과 대학의 각 학과에서 37 분의 그 반도체 관련된 교수님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 목표 및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전은 초격차로 확보할 반도체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그 반도체 분야의 인재 양성 규모와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최근 인공지능과 그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첨단 분야 기술 발전에 따라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이 지능형 반도체 양성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는 메모리 분야의 경쟁이 치열하고 국내 반도체 산업의 인력이 그 우리가 경쟁 상대로 있는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외 시장에서도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이나 일본의 반도체 사업 지원 등에서 국제적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전 세계 AI 반도체 시장 규모는 2027 년에는 1,194억 달러 선장 예정으로 같은 회에서 발표가 되었고 2020년 8% 정도 되는 진흥형 반도체의 비중이 2030 년에는 31.3% 까지 늘어날 계획이고 그에 따라서 지금 15만 명 이상의 반도체 인력 공급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진흥형 반도체로의 패러다임 전환에서 그 혁신적 인재의 전략적 양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그 연세대학교에서는 지금 국제 캠퍼스의 연세 사이언스 파크를 통해서 산학 연병관의 어떤 클러스터를 만들고 양자 컴퓨팅 센터라든지 ICT 융합 연구동, K-바이오 랩허브 등 다양한 그 지속 가능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고 반도체도 이와 같은 첨단 분야의 어떤 주요한 그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에 따라서 기존의 그 IT융합공학과 인공지능융합대학 현재 산하에 있는 IT융합공학과에는 그 첨단 분야 순증으로 교육부의 첨단 분야 순증에 따라서 지능형 반도체 전공을 신설하고 2025 학년도부터는 35 명을 추가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름도 그에 따라서 첨단융합공학부로 확대되었습니다. 지능형 반도체 주 전공은 그 컴퓨팅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지능형 반도체 인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반도체 재료 공정, 설계 시스템, 지능형 반도체 소자, 그리고 그 지능형 반도체의 응용 프로세서 플랫폼 등에 대한 그러한 그 융합적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2011 년부터 진행한 우리 3 년제 학사 과정을 운영하고 그에 따라 석박 통합 과정 4 년을 통해서 7년 만에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그런 과정들을 운영을 해 왔고 만약에 학생들이 기업체로 가기를 원하면은
1년간의 심화 과정을 거쳐서 학사 과정을 졸업하고 산업체에 가는 그런 트랙도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첨단 지능형 반도체 전공 신설과 함께 기존의 IT 공학 전공이나 아니면은 공과대학, 이과대학, 인공지능 융합대학 등의 유관학과에서 연계 전공, 심화 전공, 마이크로 전공 등으로 반도체 관련된 교육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도체 특성화대학 사업을 통해서 3개 단과대학 연합의 융합 전공을 개설을 하고 교내 다수의 학과 반도체 교수님이 참여하는 융합 전공과 그리고 심화 전공, 마이크로 전공 등을 확대 개설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그 신촌에 있는 BIT 마이크로팹뿐만 아니라 국제 캠퍼스에 있는 반도체 융합기술센터의 마이크로팹 등을 관리하고 그를 통해서 대학원의 다양한 그 연구 분야와 연계해서 산학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첨단융합공학부와 인공지능융합대학, 공과대학, 이과대학의 참여학과가 교육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첨단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서 진호형 반도체 첨단학과를 신설하고 회로 시스템 융합 전공과 소자공정 융합 전공을 이번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융합 전공의 교내의 학사 명칭은 연계 전공입니다. 그래서 연계 전공을 통해서 입학 정원의 제약을 극복하고 소속 학과 제약을 뛰어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첨단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차원 높은 실무인재와 학사연구원 예비연구자 양성을 위해서 참여학과 공동 운영 과목과 실험 실습 환경 개선 조성과 개선을 통해서 실무 연구 역량을 갖춘 반도체 인재를 특히 소자 공정과 회로 시스템 특성화 분야에서 운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와 같은 특성화 분야는 산업 현장의 수요와 학문적 역량을 고려해서 소자 공정과 회로 시스템 특성화 분야를 선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반도체 분야에는 패키징이라든지 테스팅, 구조, 프로세서, 그다음에 CAD를 통한 모델링, 알고리즘이나 생산 기술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소자 공정과 그리고 회로와 시스템에 관련된 특성화 분야가 특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연세대학교의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인력 구성에 주목해서 특성화 분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특성화 분야를 운영함으로써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계 전공에서 2-3학년 정도의 기초 과목을 가르치는 초급 과정, 그리고 4학년 정도의 과목과 강화된 실무 실습 교육을 통한 중급 과정, 프로젝트를 통한 고급 과정의 인력을 양성하며 소자 공정에서는 이론과 장비 사용법, 단위 공정 교육과 팹센터에서 제작한 그 소자를 통해서 주도적 공정 설계와 소자의 측정 분석을 배우게 되고 회로 시스템에서는 이론과 툴 교육을 통해 이밸리에이션 보드를 만들어 테스트한다거나 설계한 칩을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를 통해서 제작하고 PC와 연동하는 인터페이스 제작 등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각 트랙의 전문성과 융합적 안목 창의력을 갖추어 반도체 산업과 기술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함. 특히 지능형 반도체 주전공의 경우에는 매년 35명의 학생을 육성하고 융합 전공, 부전공, 복수 전공, 마이크로 전공 등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지능형 반도체는 내년에 신설됨으로써 그에 들어오지 않은 학생도 역시 연기 전공이나 부전공, 복수 전공 등을 통해서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 추진 기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관련된 장비나 이런 것들은 매우 많이 있지만 현재 반도체 융합기술센터와 국제 캠퍼스에 있는 반도체 융합기술센터 그리고 신촌 캠퍼스의 BIT 팹과 회로 시스템 설계 실습실을 통해서 특성화에 필요한 그런 교육들을 실시하게 됩니다. 주요 전공정과 후공정 그리고 기타 전후공정 공용 장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그 BIT 팹은 현재 공정 장비 27대, 분석 장비 7대, 운영 교수진 12명, 그리고 반도체 융합기술센터 공정 장비 38대, 분석 장비 14대 등 지금 사용자들이 있습니다. 회로 시스템 설계 시스템 실습실은 기존의 전기전자공학부에 있는 실습 장비 외에 이번에 추가로 구축할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신촌 캠퍼스 5공학과 내
건축을 계획을 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향후 저희가 반도체 팹의 시설을 확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미 들은 바와 같이 국제 캠퍼스에는 국내 최초로 IBM 퀀텀 시스템 1이 들어오게 됩니다. 127 큐비트의 이글 프로세서를 양자 컴퓨팅 시설을 가지고 오고 지혜관 기존 지혜관 옆에 그 양자 컴퓨터가 들어오고 그 옆에는 양자 컴퓨팅 센터가 지금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존의 전통적인 CPU 기반의 컴퓨팅과 함께 인공지능 GPU 기반 컴퓨팅 그리고 양자 컴퓨팅 기반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국내에서 미래지향적인 반도체 설계와 분석 기술들을 갖게 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반도체 인재 양성 추진 계획은 개방형 교육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을 특성으로 합니다. 그래서 개별 참여 교수와 함께 기업체 전문가들이 문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 기계공학부, 화공생명공학부, 신소재공학부 등과 함께 이과대학 물리학과, 화학과 등 그리고 첨단 국제 캠퍼스 첨단융합공학부의 IT융합공학과 신설지능형 반도체에서 기존의 BIT 마이크로팹과 그리고 시스트 센터 포 인티그레이트 세미컨덕터 테크놀로지인 반도체 융합기술센터와 함께 그 팹 시설을 통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실명 프로젝트와 산업체 참여 교육을 통해 유기적인 연계 과정을 설계하고 첨단 융합공학부 학생들과 신촌 소재학과 학생들이 반도체 관련 장비에 용이하게 접근하여 연계 전공과 복수 전공, 부전공, 심화 전공 등을 통해서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 중에 주전공의 경우에는 진형 반도체 기초 공통 과목과 필수 전공 교과 그리고 핵심 분야별로 특성화 교과 산학 연계 과목들을 통해서 전공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고 그 연계 전공의 경우에 소자공정 트랙은 융합 물리 재료 진형 반도체 기반 전공 필수 6과목을 이수하고 전자기학, 물리전자, 연력학 등 소자공정 트랙에서 제공하는 전공 스택 23과목 중에 본인이 관심을 가진 과목들을 선택하여 하고 회로 시스템 트랙에서는 전자기학 기초회로 이론, 디지털 논리회로 등 전공 필수 6과목과 반도체 소자, 시스템 반도체 설계, 인베디드 시스템 실험 등 전기전자공학과 회로 시스템 트랙 제공 전공 스택 12과목 중에서 필요한 과목들을 전부 그 전공 필수 18학점, 전공 선택 18학점 이상 이수를 해서 연계 전공이 본인의 학적에 올라가게 됩니다. 진흥 반도체의 경우에는 진흥 반도체 전공 과목 중 36학점 이수를 하고 통솔연구 1, 2의 과목을 이수하면 복수전공이 되고 진흥 반도체 부전공의 경우에는 진흥 반도체 주 전공 과목 중 20학점을 이수하고 통솔연구 1, 2 실습 과목을 이수하면 부전공을 만족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효과적인 반도체 인력 양성을 하고 양질의 반도체 교육 환경을 구축해서 우리 학생들이 반도체 인재로 양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며 혁신적인 개방형 교육 체제를 통해서 급변한 미래 사회에 적합한 교육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 계획은 아까 설명한 내용과 같으며 이론과 실습과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 기업 연계를 통해서 진화형 반도체 기초와 재료 공정, 응용 소자와 관련된 이론과 함께 나노공정 프로젝트, 메카트로닉스 프로젝트, 반도체 설계 프로젝트 등의 실습을 통해서 그 기업체와 연계한 특강들과 함께 전공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 소자공정 연계 전공과 회로 시스템 연계 전공, 특히 오늘 참여한 학생들이 관심이 있는 그 주전공이 아닌 분야의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36학점을 들음으로써 갖게 되는 연계전공 전문성은 소자공정 분야에서는 필수 과목과 함께 그 외 이론 과목과 실습 과목들로 구성되고 그 회로 시스템에서도 마찬가지로 필수 과목과 함께 그 이외의 선택 과목과 실습 과목들로 구성이 됩니다. 우수 학생을 유치하고 학생 관리를 위해서 학생 지원을 위해서 맞춤형 학사 지도를 하고 학생별로 지도 교수를 정해서 개별 학생에 맞춘 학업 계획 및 진로 개발 상담을 제공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반도체 교육 프로그램 설명회 등을 개최합니다. 오늘과 같은 행사가 되겠고요. 그 외에 장학금 지원을 통해서 학생의 학업 집중도 향상을 위한 장학금 지급과 우수 학생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두 번째 학기부터는 우리 학생 연계 전공 신청한 학생들 학업 성취도에 따라서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국내 반도체 관련 현황에 대한 안목을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관련된 그 소사이어티 일원이 되도록 다양한 반도체 관련 비교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고 그 외에 취업 또는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진로에 따라 산학 프로젝트나 연구실 인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산학협력 교수님이나 아니면은 프로젝트 연구과정 교육 프로를 통한 접촉 기회 확대나 취업 세미나 혹은 취업 박람회 등 이미 우리 학교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학생들이 실습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향후 전문성을 더 키운 학생들의 경우에는 참여 기업의 취업 연계 장학금 등의 기회 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 전공 특히 그 복수 전공, 부전공에 있어서도 장학금이 지원됩니다만 그 진흥형 반도체 융합의 연계 전공에 있어서 장학금은 연계 전공 재학생으로 연계 전공 선발 첫 학기에는 일괄 300만 원을 지급하고 다음 학기부터 만 3학기 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합니다. 총 4학기를 지급하며 정부 지원금이 재원입니다. 직전 학기 진흥 반도체 융합 연계 전공 교과목 9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총 15학점 이상의 이수자로 직전 학기 성적 3.0 이상인 경우에 지급이 되고 상위 30% 이내에는 400만 원, 상위 30% 초과 60% 이내에는 300만 원, 상위 60% 초과 이상에는 2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되게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반도체 융합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산학협력 프로젝트는 저희 참여 교수님들이 반도체 관련 기업과 상시적으로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참여하는 경우에는 연구과제 정한 기준에 따라서 학부생 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있고 연구실 인턴으로 연구 주제를 제안받아서 연구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오프캠퍼스에서 자기주도의 학습 지원이 가능하며 현재 이미 설명한 반도체 팹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타 대학에서 공식적으로 실행하는 단기 강좌, 인력 양성 프로그램 참여 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부생들의 그 학회 논문 발표가 최근 활성화되고 있으며 그 학회 참가 시에 교통비 등 학회 참가비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러니까 과목 중에 일부를 영어 강의로 개설해서 여러분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파견 기간 동안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환학생 지원이라든지 해외 석학 또는 반도체 분야 산업체 인사를 초빙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연구 강복 또는 실무 기술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그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지금 그 가능한 그 Q&A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설명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 학생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능한 질문으로 2024년도 2학기 진흥 반도체 융합 연계전공 장학금 신청서 양식 및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해당 사항은 조만간 신촌 국제학부생 전체 메일로 공지할 예정이고 첨단융합공학부, 현재 IT융합공학과며 학칙에 의해서 첨단융합공학부로 신설 반영되었습니다. 그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게시될 예정입니다. 그 혹시 공지 메일이 오지 않는다면 아래 주소에서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세대 첨단융합공학부로 치시면 나옵니다. 연계전공 장학금 신청 마감일은 2024년 8월 4일이며 2학기 수강 신청 기간 시작일 전에 장학생 선발 결과를 공지할 예정입니다. 만약 수강 신청 기간이 다가왔는데도 선발 결과 메일을 수신하지 못했다면 첨단융합공학부 사무실 영어로는 School of Integrated Technology입니다. 그래서 sit@연세.ac.kr로 메일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학금 신청 요건입니다. 장학금 신청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구력학번 이상 이후 학생으로서
2024-1학기까지 2학기 이상 이수 완료하였고 2024-2학기를 포함하여 최소 2개 학기 이상 수강이 가능한 학생이어야 연계 전공 36학점 이수가 가능합니다. 그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이미 졸업을 했거나 수료를 한 신청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장학금 신청자의 현 소속 전공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문이과 상관없이 본인이 희망한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휴학생도 2024-2학기 복학기 예정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사 편입, 군의탁 편입, 졸업 예정 복수 전공자, 9학번 이전 학생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학교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진흥은 반도체 융합 연계전공 장학금의 금액 및 지급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진흥은 반도체 융합 연계전공 장학금은 학기당 최대 400만 원, 최대 4학기까지 지급이 됩니다.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종료일이 2028년 2월이므로 2027-2학기까지만 장학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이 조기 종료된다면 사업 종료 시점까지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장학생 선발 첫 학기에는 일괄 300만 원이 지급되며 두 번째 학기부터는 아래 기준에서 차등 지급됩니다. 직전 학기 진흥형 반도체 융합 연계 전공 교과목 9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총 15학점 이상 이수자 직전 학기 성적 3.0 이상이며 금액은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상위 30% 이내는 400만 원, 상위 30% 초과 60% 이내는 300만 원, 상위 60% 초과는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후에 휴학을 해도 장학생 자격이 유지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계전공 장학생 기간 4학기 동안 휴학은 가능하지만 사업 배출 인력 및 예산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장학생 기간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2024-2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2026-1학기까지만 장학생 자격이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군입대가 가까운 학생들은 복학 이후에 연계전공 장학생 지원을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4학기가 지나서 장학생 자격이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연계전공 승인 내역은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학을 해서 4학기 내에 연계전공 이수 요건 36학점 만족을 못했더라도 추가 학기 이수를 통해서 전체 이수 요건을 만족하게 되면 연계전공 졸업이 가능합니다. 2024-2학기 진흥반도체 융합 연계전공 장학금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지금 사업을 정부 일정에 따라서 7월 중에 승인을 받고 8월에 협약을 하므로 2024-2학기의 경우에는 학교의 연계정보 선발 시점이 다른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장학생을 우선 선발해서 첫 학기 교육을 진행하고 그 이후에 연계전공 신청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선발될 장학생들은 2024년 12월 23일에서 27일에 예정된 2025-1학기 연계전공 신청 기간에 연계전공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2025년 1월 30일에 예정된 연계전공 승인 결과 발표 이후에 2024-2학기 장학금을 소급 지급받게 됩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더라도 연계전공 신청 기간 내에 연계전공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장학생 선발이 취소되고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1학기부터는 연계전공 선발과 장학생 선발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고 해당 학기 중에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첫 학기에만 예외적으로 지금 사업 시작 시점과 학교의 연계전공 선발 시점이 다른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으나 그 이후에는 그 해당 학기 중에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현재 타학과 복수 전공을 하고 있는 경우에 2024-2학기 진해연 반도체 융합 연계전공 장학생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계전공 장학생 지원 및 선발이 가능합니다. 단 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에는 연계전공 신청기한 시작일 전에 2024년 12월 23일 전에 기존 복수 전공을 취소하고 2025-1학기 진해연 반도체 융합 연계전공 신청을 해야지만 2024-2학기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소한 복수 전공은 다시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학사지원팀 안내문을 보시면 연계전공 승인자는 제3전공을 신청할 수 없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전공 하나와 진해원 반도체 융합 연계전공 2전공을 이수하는 학생들은 타 전공을 3전공으로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존 복수전공 하고 있는 학생들 가운데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복수전공을 취소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타 교내 장학금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계전공 장학금은 등록금성 장학금이기 때문에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타 등록금성 장학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등록금 총액에서 타 등록금성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 한도 내에서만 연계전공 장학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은 지능 반도체 융합 소자 공정과 지능 반도체 융합 회로 시스템 장학생이 별도로 선발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각의 특성화 분야는 서로 커리큘럼이 다르기 때문에 장학생 지원자들은 두 특성화 분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지원해야 하고 장학생은 특성화 분야별로 1대1 비율로 선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장학생 서류 평가 과정에서 분야별 선발 비율이 일부 조정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홉 번째 질문은 연계전공 장학생으로 선발된다면 2024년 2학기에 어떤 과목을 수강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진형 반도체 연계전공 커리큘럼에 포함되는 과목 9학점을 포함해서 총 15학점 이상을 수강해야지만 2024-2학기 연계전공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2학기 과목 중에서 어떤 과목이 연계전공 커리큘럼에 포함되는 과목인지는 첨단융합공학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수강 신청 중에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전공 전체 커리큘럼도 같은 게시판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질문들을 일단은 그 마무리하는 말씀과 함께 마무리하고 추가적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은 첨단 반도체 인력 양성 및 한 차원 높은 실무 인재 학사 연구원 예비 연구자 양성을 목표로 위해서 사업단 추진과 운영체를 갖추고 교육 인프라를 추가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하며 취업 및 진학 지도를 합니다. 대학 내 제도 개선을 통해서 융합형 반도체 특성화 교육 체계를 수립하고 대학의 역량 분석과 발전 전략을 통해서 그 반도체 산업체 실질적 교육 협력을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교내 37분의 교원들과 반도체 특성화된 교원들과 그리고 특성화된 그 학과들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신촌 국제 캠퍼스 연계한 융합형 개방형 교육 체계 정립을 통해서 그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0분이 그 사이에 흘렀는데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쿼럼 컴퓨팅 하드웨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그 마이크로 매니저를 할 수 있냐는 말을 했는데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 쿼럼 컴퓨팅에 관련된 내용들도 현재 신임 교원 2학기에 부임을 하고 관련된 연구 분야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양자 컴퓨팅 분야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 것처럼 기존의 지능 반도체와 함께 양자 컴퓨팅 관련된 분야에서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학생이 또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 학기 복학을 하는데 직전 학기 학점이 3점을 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을 못한다는 의미인지 이에 대해서 교학 담당이신 서지현 교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설명드린 3.0 기준은 두 번째 학기 이후에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학기에 이제 첫 번째 학기 학점이 3.0이 안 되면은 장학금 지급이 안 된다는 거고, 제일 첫 학기에는 직전 학기 학점 조건이 없고요. 첫 학기에 수강 학점 조건만 있어요. 그러니까 진흥형 반도체 과목을 9학점 이상 들어야 되고, 전체 아까 15학점 이상 들어야 되고, 그 조건만 만족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 학기 이후에는 직전 학기 3.0 조건이 적용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단지 그 지원을 하는 것은 가능한데 그 지원했을 경우에 이제 우리가 선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선발이 가능한지 여부는 지원하는 학생들에 달려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질문은 그 2024-2학기에 선발되면 해당 학기 장학금은 지급이 됩니다. 추후에 지급된다고 설명드린 거 바와 같이 절차적인 것에 의해서 첫 학기에는 바로 지급이 안 되고 우리 학생들이 수업을 들은 이후에 거기에 관련된 내용 2024년 2학기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 학생의 질문은 금일 설명회 녹화본과 자료는 따로 제공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녹화본에 대한 것은 제공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따로 제공하지는 않고 관련된 Q&A는 우리 학생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정리해서 게시판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교학 담당이신 서지훈 교수님께서 더 추가하실 설명이 있으실까요? 조금 전 질문에 대해서는 추가할 건 없고요. 그 다음 질문을 보니까 등록금 전액 수혜자의 경우 지능형 반도체 연계 장학금을 따로 수혜받는 것은 불가능한지,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전액 수혜를 받는 학생들은 이게 등록금성 장학금이기 때문에 추가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자공정 분야의 연계전공 모집 인원 정해져 있는지, 정해져 있다면 몇 명을 뽑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까 그 설명을 한 바와 같이 1대1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확실하게 그 정해져 있지는 않나.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반도체 특성화대학 사업에서 현재 70명 정도를 모집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35명이 각각 소자공정과 회로 시스템 트랙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학 담당이신 서재영 교수님 혹시 제가 설명을 맞게 했을까요? 저희가 대안서에는 아마 60명을 작성을 했을 건데요. 근데 뭐 추가로 뽑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원한 학생들의 이제 그 퀄리티가 좋으면 저희가 더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유동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하면 그 우수한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진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전자회로로 인공후각 수용체를 만들고 진화와 만두체와 관련이 있나요? 만약 관련이 있으면 소자회 중에 어떤 것이 그 인공후각 수용체에 들어가는 그 인지 부분과 이런 관련된 모든 기술들을 진화 반도체로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소자나 회로 중에는 어떤 것이 관련이 있냐? 그 본인의 관심 분야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 인공후각 수용체를 만들기 위한 센서하고 트랜스듀서와 관련된 부분은 소자와 관련된 부분이 될 테고 그 신호를 처리를 해서 그것을 구동시키고 시스템을 만드는 분야에는 회로 시스템 분야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소자 공정 트랙을 배우고 회로 시스템 트랙을 배운다 그래서 어, 그 회로 시스템에선 소자 공정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어도 되고 그 소자 공정에서는 회로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일정 정도의 내용은 배우나 본인이 향후에 진로 선택에 있어서 그 회로 설계라든지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는 경우는 회로 시스템 트랙을 하면 좋은 거고 소자 공정을 통해서 새로운 종류의 소자나 이런 것을 개발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하면 소자 공정 쪽의 트랙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관심 분야에 따라서 다르고 인공후학 수용체의 경우에도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연계 전공과 복수 전공 모두 36학점 이수라고 했는데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연계 전공은 아까 소자 공정과 회로 시스템 트랙에 대한 어, 이 연계 전공을 하는 것이고 진형형 반도체 주전공을 복수 전공하는 경우에는 진형형 반도체 그 소자 공정과 회로 시스템의 트랙에 관련된 그 전반적인 것을 배운 반도체 복수 전공으로 졸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네, 기능형 반도체의 복수 전공은 저희가 아직은 그 제공을 할 수가 없고요. 기능형 반도체로 뽑은 학생, 그 신입생들이 3학년이 되어야만 저희가 이제 커리큘럼이 완성이 되고 복수 전공을 선발할 수가 있거든요. 네, 학교 규정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계 전공은 이미 참여하는 학과들이 이미 개설하고 있는 과목으로 저희가 모든 과목을 제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연계 전공은 당장 이제 다음 학기부터 우리가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거고요. 기능형 반도체 복수 전공을 만약에 하겠다, 그거는 이제 뭐 한 2, 3년, 3년 정도 지나야지만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좀 더 실질적으로 그 연계 전공하고 복수 전공 다 36학도인데 뭐가 다르나요? 사실은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기전자공학과 복수 전공을 하면은 졸업장의 복수 전공이 전기전자공학과로 나오는 거고 저희 지능형 반도체 융합 연계 전공을 하면 졸업장에 이제 복수 전공이 지능형 반도체 융합이라고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볼 때는 실질적으로는 두 개가 뭐 크게 다르지는 않고 졸업장에 이제 어떻게 지키느냐 이 이슈고 그리고 저희 연계 전공을 하면은 장학금이 지급된다는 그 정도 차이가 아마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가장 큰 차이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지훈 교수님 그 다음 질문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미 수강한 과목이 저희 연계전공 커리큘럼 상에 있는 과목이면 연계전공 커리큘럼을 인정한 걸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동일한 과목을 주전공에서도 인정을 받고 연계전공에서도 인정을 받는 거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과목을 이제 주전공 졸업 학점으로 쓸 거냐, 연계전공 졸업 학점으로 쓸 거냐, 이거는 이제 선택이 가능한 문제죠. 그러니까 주전공에서 이미 들은 과목을 주전공 졸업 학점으로 안 쓰고 연계전공 졸업 학점으로 쓰겠다. 그럴 경우에 인정이 되지만 그걸 뭐 주전공 필수 과목이라든지 그래서 주전공 졸업 학점으로 이미 썼다면은 연계 전공 36학점을 추가로 듣는 데는 그게 더블 카운트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방금 설명한 내용은 사실은 그 학사에 관련된 그 부전공, 복수전공과 같은 것을 다루는 학사에서 모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와 일관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본 전공에서 이미 비슷한 전공 과목 수강 경우 연계 전공에서 이수 인정이 될까요? 이것도 방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연세대학교에 진행 중인 반도체 트랙과 어떤 차별성인지 궁금합니다. 이미 진행 중인 반도체 트랙과 차별성은 사실은 그를 통해서도 반도체에 대한 이해를 당연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업에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장학금 혜택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도체 트랙과 지능 반도체 융합 연계 종을 동시에 이수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반도체 트랙의 경우에 사실은 반도체 트랙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반도체 트랙 자체가 트랙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그게 연계 전공이나 부전공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하면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복수 전공 형태로는 동시에 이수하는 것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교학 담당이신 서지영 교수님도 네, 추가하실 내용이 저도 지금 반도체 트랙 프로그램을 사실은 이해를 못해서 명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반도체 트랙이 그 디그리를 주는 복수 전공 같은 트랙이라면은 당연히 연계 전공하고 동시에 할 수가 없고요. 근데 반도체 트랙이 디그리를 주는 게 아니고 어떤 과목을 수강하면 된다, 인증을 해준다, 뭐 그런 개념이면은 동시에 이수하는 것이 이제 규정상 가능할 걸로 보이거든요. 그거는 제가 반도체 트랙이 정확하게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의 이후에 공부를 한 다음에 답변을 게시판에 올리든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반도체 트랙을 아마도 물리학과나 아니면 이과대학 쪽에서 하시는 게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 경우에 방금 설명드린 것과 같이 학사 쪽에서 좀 알아본 이후에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계전공 합격하게 될 경우 주전공의 졸업 요건은 변하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제가 어, 주, 답변을 드릴게요. 네, 네. 그 주전공 졸업 요건은 주전공에서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UIC 같은 경우에는 복수 전공을 하게 되면은 주전공 졸업 요건이 좀 줄어들고 이런 게 있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연계 전공도 복수 전공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지능형 반도체 융합 연계 전공을 이제 복수 전공으로 택하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주전공의 졸업 요건이 변하는 학과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의 학과는 복수 전공을 한다고 해서 주전공의 졸업 요건을 줄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지금 소속 학과 그러니까 1전공, 주전공 학과 사무실에 좀 문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연계중 전공 필수 과목들이 아직 수강 편람에 반영되지 않을 것 같은데 수업이 신촌에서 진행되는지 국제 캠퍼스 진행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회로 시스템 경우에는 주로 전기전자공학부에서 진행을 하면서 신촌 캠퍼스에서 주로 진행되게 됩니다. 향후에 진원받을 주전공이 생긴 이후에는 회로 시스템 쪽에서도 국제 캠퍼스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으나 현재는 신촌에서 주로 진행되고 소자 공정 트랙의 경우에는 팹이 양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신촌 캠퍼스에서 주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진행 가능하도록 만들 예정이고, 그리고 국제 캠퍼스에서 수업을 주로 듣는 학생의 경우에도 진행 가능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과목을 듣는 것이 사실은 제일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각각 신촌과 국제 캠퍼스에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추후 소자 공정 개발과 회로 시스템 외에 다른 트랙도 만들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다른 트랙까지 만들 계획은 없고 주로 이미 승인을 받은 그 사업 승인을 받은 소자 공정 개발과 회로 시스템 트랙을 한해서 들을 때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24년도 일반 편입생의 경우 24-1학기까지 1학기밖에 이수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25-1학기 연계 전공 장학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거 저기 그 교학관 다니시는 저 네. 네. 일반 편입생은 3학년 편입이기 때문에 이게 1학기만 이수해도 신청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나중에 저희 그 학과 게시판에 Q&A를 올릴 때 그때 확실하게 그 답변을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채팅 권장현입니다. 네네. 권장 교수님. 예, 이 아까 안녕하세요. 그 연계 전공 관련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면 그 학장님이 답변 잘 해주셨는데 그 소자 공정 트랙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신촌 학생들은 신촌에서 36학점을 다 이수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짤 예정이고요. 국제 캠퍼스 학생도 36학점을 국제 캠에서 다 들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짤 예정입니다. 근데 가능한 한 각 캠퍼스에서 다 학점을 이수하도록 할 예정인데요. 만에 하나 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각 캠퍼스에서 완성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짤 예정입니다. 상입니다. 네. 소자공정 트랙 책임 교수이신 권장 교수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사업 관련된 것이 다소 급박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빠르게 논의를 교수님들 간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첨단융합과학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콜 실러버스는 넥스트 세메스터 콜 실러버스는 네, 이번 주 중에 게시를 하고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질문이 들어왔는데 영어로 답변을 해야 될지 어, We'll post the course syllabus for next semester within this week or next week. Thank you. 자, 우리 학생들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면은 혹시 더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은 마이크로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다. 김태욱 교수님 혹시 들어와 계실까요? 입니다. 예, 들어와 있습니다. 예, 김태욱 교수님, 예, 예. 예, 회로 시스템 관련된 책임 교수 맡고 계신 전기전자공학부의 김태욱 교수님이십니다. 김태욱 교수님 혹시 인사하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 김태욱 교수라고 하고요. 그 회로 시스템 관련 전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로 시스템 관련 전공은 그 전기전자공학부 수업 중에 회로 및 시스템 관련된 수업을 이수하면은 저희가 연계 전공으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에서 준비를 많이 했고 좋은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지원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주전공, 진행을 받으신 주전공 담당하신 오정훈 교수님 뭐 지금 계실까요? 네, 들어와 있습니다. 네, 예. 저는 현재는 IT융합공학과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내년서부터 신설되는 우리가 교육부의 순증을 받아가지고서 새로 전공을 개설하는데 지능형 반도체 전공을 맡아서 좀 끌고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제 장학금과 관련된 사업은 우리 주전공에 들어온 학생들은 사실은 자동으로 트랙을 이제 전공을 이수하면서 이렇게 혜택을 받게 되는 거고, 아마 지금 이렇게 따로 들어와 있는 학생들은 좀 탁과로 지금 분류가 돼 있어서 그럼에도 있죠. 지능형 반도체 전공을 이수를 해가지고서 이제 특성화 인력으로 이제 배출을 돼보자. 또한 동시에 장학금 노력의 수혜를 받는데 관심 있는 학생들 걸로 보여서요. 연계 전공적으로 이제 좀 잘 알아보시고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자공정 트랙을 담당하실 책임 교수이신 권자연 교수님 아까 보니까 계시던데 잠깐 인사 나누실까요?
네, 권장현입니다. 네, 소장공정 트랙 가능한 한, 소장공정 트랙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시 설명드렸지만, 신촌에 있는 학생들 및 북캠에 있는 학생들이 다 큰 불편 없이 아마 연계전공을 선택해서 각각 속해 있는 캠퍼스 내에서 웬만하면 다 아마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촌 학생들뿐만 아니라 북캠에 있는 학생들도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학 담당하신 서지원 교수님께서 아까 설명 많이 해주셨는데 잠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지원입니다. 연계전공 관련해서 학사 관련되는 부분을 담당하게 됐거든요. 오늘 질문 중에 거의 대부분이 학사 관련인 것 같은데, 오늘 질문을 못 하신 게 있으면 저희 학과 사무실 메일 주소로 sit@연세 ACKR 학과 메일 주소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빠른 시간 내에 확인해서 그 행정실에 답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사이에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는데, 이거 사실은 설명을 했는데, 아마 영어로 안 돼 있어가지고 대답을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스칼러십 그 한도 내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충분히 스칼러십을 다 받고 있으면은 그 한도를 넘어설 수 없는 게 이제 정부 장학금 관리의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질문이 없으시면은 오늘 다들 바쁜 가운데에서도 또 여름방학 기간 중에도 참여해 주신 우리 학생분들과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참여해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그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